자, 38페이지 보죠. 거래계약서 작성. 자, 이제 확인설명과 확인설명서 작성 부분 봤으니까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을 봅니다. 자, 거래계약서. 이거 누가 작성할 수 있어요? 거래계약서 작성은 누가 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 자, 거래계약서는 요거는 일단 자, 기업공개사하고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가 작성할 수 있다. 이 지금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저쪽까지 보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뭐예요? 기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가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다. 중개, 보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 시점 언제예요? 거래계약서 작성 시점은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작성하겠죠? 이때 작성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었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해서 기재를 또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필요적 기재사항이 저 9개가 나오죠. 이 9개는 반드시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라 그랬죠? 자, 인물, 계거, 인권조설약 그랬습니다. 인권조설약 이렇게 했죠? 자, 일단 인 뭐죠? 네, 해당되는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인적사항. 자, 거래당사 인적사항이죠.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계약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일정, 지급원화상. 자, 그 다음에 인도일시, 관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인후기한 조건이 기한, 설명서 기업일자, 약정리 넣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이제 완전히 이제 머릿속에 집어 넣어놔야 돼요. 하면,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자는 지급원화상, 인도일시, 관리전 내용, 조건 기한, 인후기한 조건 기한, 설명서 기업일자, 약정 내용에 대해서 이걸 반드시 다 확인해서 기재를 해줘야 돼. 이거 의무입니다. 이걸 기재하는 것은 의무예요. 자, 이제 기재했습니다. 그럼 뭐 한다? 서명 및, 그랬어요?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되죠. 서명 및 날인은 이 옆에 게 똑같아요. 자, 지금 서명 및 날인은 뭐와 뭐만 서명 및 날인이라 그랬어요? 네,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자, 일단 서명 날인인데, 자, 옆에 거 이제 똑같으니까, 자, 개업공개사 서명 날인합니다. 법인에서 주된 사무는 누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그 다음에 또 그 업무를 수행한 누구? 소속공개사가 같이 서명 날인하죠. 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소속공개사는 할 필요 없고요. 또 하나, 자, 그 업무를 보조한 중개보조는요, 서명 날인 의무 없죠. 자, 그래서 같이 구분을 해놓으시고. 자, 그럼 뭐죠? 이제 이렇게 서명 및 날인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에 다 교부해줘야죠. 거래당사 쌍방에게 교부하고, 그 다음에 보관하라 그랬죠. 몇 년간? 5년간. 그 사본을, 자, 확인설명서도 사본을 보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도 뭐를? 사본을 보관합니다.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그랬습니다. 자, 원본을 보관하는 게 아니고 뭘 보관한다? 사본을 보관한다. 근데 제가 아마 기본 강의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지금 현재는 원본, 사본의 개념의 의미가 거의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나 어쨌든 법 규정이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관하는데 5년간. 자, 3년 보관하는 게 뭐 있었죠? 전속 중개계약서와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서. 근데 전속중개계약서는 사본이라고는 표현을 안 해놓고 그냥 전속중개라고 표현했어요. 자, 전속중개 왜 사본이라는 개념이 없냐? 자, 전속중개계약서 딱 둘만 하는 거죠? 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본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간 보관? 3년. 자, 그 다음에 또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 사본 3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서 사본 5년 이렇게 되죠. 자, 이 거래계약서 일반적 의무들입니다.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개업공개서는 어떻게 되고요? 이건 업무정지. 자, 거래계약서 일반적 의무 위반하면 일단 개업공개서는 뭐가 된다? 업무정지. 그 다음에 소속공개서는요? 자격정지. 자, 서식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하면 일단 업무정지예요. 그러니까 자, 확인설명서 서식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죠.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서식 요거 관련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업무정지. 마찬가지 소속공개서는 어떻게 돼요? 자격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거 구분을 해놓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거래계약서에 대한 부분. 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은 자주 시험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낼 것. 자, 다시 한번 뭐예요? 자, 이제 교재 보지 말고
인적상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전 지급하는 상 인도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건 조건이 기한 설명서 기업일자 약정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사항들 이제 꾸준하게 한번 연습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 관련된 특별한 의무가 있죠. 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하거나 거래계약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즉 이중 계약서를 작성은 안 된다. 작성을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거래 금액 등을 거짓 기해서는 안 되고요. 이중 계약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거짓 기재, 이중 계약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자, 요거 위반하면 이거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 등록 취소가 되고요. 자, 이런 거래계약서를 누가 잘못 작성하면 거짓 기재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잘못한다면 이건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죠. 자격정지 부분이죠. 자, 상대 등록서는 어디에 해당되고요? 업무정지 부분이죠.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개업공개사는 상대 등록서 보고 업무정지고요. 소속공개사는 뭐가 된다? 자격정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와 또 연결시키냐면 부동산 거래신고와 연결시킵니다. 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서 개업공개사가 중개주죠. 그러면 누가 부동산 거래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할 의무가 있죠. 근데 자, 일단 개업공개사 거래신고하면서 뭐 의뢰인이 요청하든지 간에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신고를 금액을 거짓 신고한다. 그러면 뭐가 부수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돼요? 계약서도 어떻게 돼요? 거짓으로 같이 별도로 신고하는 금액만큼 별도로 다시 써야죠. 같이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중계약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신고를 거짓 신고하면 당연히 거기 맞춰서 뭐도 써줘야 돼요. 자, 만약에 거래계약서 1억에 거래한다는 거 계약서는 그 신고는 8천만 원을 놓고 그냥 1억짜리 그대로 놔뒀다 나중에 계약서 들고 가봐라 그러면 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를 어떻게 한다? 거래계약서를 가짜로다가 다시 하나 써놓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 이중계약서죠. 자, 그러면 이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된다? 이러다 걸리면 이제는 두 가지 법이 동시에 위반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과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 같이 위반돼요.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왜 위반돼요?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 신고했죠. 자, 토지나 건축물 거짓 신고하면 어떻게 되죠? 토지하고 건축물 부동산 거래신고 거짓 신고하면 기억이 잘 안 나나요? 취득세 3배와 같으려죠? 취득세 3배와 같으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게 실무사에서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만약에 의뢰인이 요청해가지고 거짓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취득세 3배야. 그럼 과태료만 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걸리면 이렇게 과태료를 그 당사자가 또 대주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걸렸다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걸려버린다? 중개사법에서 여기까지 걸려버려요. 자, 그럼 여기까지 걸려버리면 이거 뭐가 된다? 최소한 뭐 받아요? 업무정지. 이거 업무정지 기준 얼마인지 아세요? 상대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고 상대 등록 취소가 업무정지 요거는 6개월이죠. 그럼 거의 다 보면 6개월 처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태료 얼마 먹는 것도 일단 그건 돈으로 때우면 그만이죠. 뭐 돈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때우면 그만인데 이거는 아예 6개월짜리 뭐가 되는 거예요? 업무정지까지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법만 생각할 게 아니라 뭐까지 생각하나? 중개사법까지 같이 생각해 줘야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 신고, 이중계약서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업무정지고요. 소속공개사는 뭐가 된다? 자격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서에 대한 지금 법정 서식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지금 표준 서식 자체가 아예 없다. 자,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는요 표준 서식 있죠.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즉 법정 서식이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돼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이 사용을 뭐한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권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국토교통장관이 표준설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 국토교통장관이 표준설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죠? 앞에서 봤죠? 네, 앞에서 봤습니다. 아, 그건 정답이에요. 앞에서 봤다는 거는. 근데 조금 더 상세하게 대답을 한다면? 전속중개계약? 네, 일반 중개계약이죠. 자, 일반까지만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자, 일단 일반 중개계약 있죠? 일반 중개계약. 자, 지금 국토교통장관이 표준서식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뭐와 뭐? 일반 중개계약과 일반 중개계약서와 그 다음에 뭐? 거래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국장이 표준서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까지 구분을 해놓으면 이제 거래계약서 부분을 정리해보고,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금쟁이. 자, 이제 오늘 진도로서는 이제 금쟁이가 마지막입니다. 자, 금지 행위는 이거는 누구의 의무? 개업, 네, 공인, 중개사의 의무죠.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죠. 개업공개사 등 하면 누굴 얘기한다? 개업공인 등은 누굴 얘기한다?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을 얘기한다 그랬죠.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까지를 모두 개업공개 등이라 그러고, 금제인은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자, 금제인은 1년 이하 징역들의 처벌금과 3년 이하 징역들의 처벌금 이렇게 두 가지로 갈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1-1과 3-2는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이거는 제가 중개사법 아마 외우라 소리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암기하지 말고 계속 어떻게 보고 들어 반복해서 보라 그랬죠. 요약집 몇 번 읽으라 그랬어요? 10번 읽으라 그랬죠.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중이죠. 지금 지금 읽고 있는 중이죠. 자, 요번에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미리 예습해 옵니다. 한 번 읽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또 보죠. 2번 읽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지 말고 도서실에 가서 또 한 번 읽는다면 뭐예요? 3번 읽는 겁니다. 벌써 정확하게만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예습 복습만 하면 벌써 3번이 읽혀져요. 그러면 나중에 읽을 때는요, 상당히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암기하라 소리 별로 안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 놓으세요. 이거는 금제인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시라. 자, 금제인을 1-1, 3-1, 1-1은 뭐였었죠? 매무수거. 매 뭐예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을건 명령, 수, 보수, 초과수 있었죠? 거짓언행 이렇게 했었죠? 자, 3-1은요, 증직상투,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그 다음에 투기조장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일단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 업자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를 받았거나 아니면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한다 그랬죠? 명의 이용하는 행위 금지했고, 보수에 대한 뭐예요? 보수, 초과수 있었죠? 초과수 있었고, 거짓언행 있었죠? 거짓언행 있었습니다. 거짓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쳐내는 행위 있었죠. 자, 그러면 3년 이하 징역죄 처벌금 있었죠? 뭐예요? 증직상투, 증서, 중개, 증서는 뭐 있죠? 매매업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직접 거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쌍방대리가 있었죠? 쌍방대리. 오늘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암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차피 까먹는다 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암기해놓고 까먹으니까 열받는데요. 어차피 까먹을 겁니다. 까먹더라도 오늘은 일단 이거 암기하고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네, 투기조장 있었죠? 투기조장은 두 가지였죠. 뭐예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해주거나 아니면 또 전매가 어떻게 돼요? 제한된 것을 중개해주는 등 투기조장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죠.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매무수거리였죠. 자, 매 뭐였죠? 중개대상 매매업,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보증 명령, 수, 보수, 초과수수, 거짓언행. 자, 이거는 증직상투 있었죠? 뭐예요?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투기조장은 미등기 전매 중개와 전매에 대한 것 중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보죠. 이제 여기서부터 보죠.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한다 그랬죠.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매매업은요? 자, 이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일단 이 법이 적용되지 않죠? 자,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매매업, 집장사, 땅장사하는 거 금지하는 거라 그랬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업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어요? 계속성, 반복성, 수익을 남길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보유시익, 거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매매를 업하는 거 금지한다고 그랬고요. 이때 임대업은요? 임대업은 금지행위에 해당돼야 한대요. 예, 임대업은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대업은 할 수 있죠. 그러면 법인인 개업 중에서는 중개대상물을 임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14죠. 분명히 이건 임대업은요 금지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중개대상물의 임대업은 법인인 개업 중에서 못한다. 왜 못한다? 뭐에 없기 때문에 14조에 없기 때문에. 항상 법인은 겸업하면 뭘 생각하라? 14조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보는 경우용.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모르면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몰랐다는 걸 내가 증명해줘야 돼요. 자,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았거나 명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벌금. 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수, 초과수수. 자, 중개보수와, 여기는 제가 보수만 얘기했지만 실비까지 들어가죠. 중개보수나 실비에 대해서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초과수수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또 여기에는 또 금품 받아서는 안 된다. 금품까지 들어가죠. 자, 초과수뿐만 아니라 금품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받았다가 되돌려준 거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된다 그랬죠. 이게 관련 판례가 어디서 나와요? 당좌수표에서 나오죠. 당좌수표 초과해서 받았는데 당좌수표로 받았습니다. 이게 부도나가지고 되돌려줬죠. 그래도 위반된다. 또 받았다 되돌려준 것도 위반되고, 또 어떻게 된가?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어떻게 한다? 위반된다 그랬죠. 제가 예전에 아마 분당 사건 한번 얘기를 한번 했던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위반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더 받은 부분은 어떻게 된다?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초과된 부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초과해서 받았을 때 중개보수 전체가 무효되는 게 아니라 뭐가 무효된다? 초과된 부분이 일단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수해서 초과해서 받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년 이하 징벌금. 자, 그 다음에 거짓은행.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을 금지한다 그랬죠. 자, 이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란 뭘 얘기한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뭐 수도꼭지 하나 고장난 거, 문짝 하나 고장난 거, 이건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당사자는 우기했지만. 자, 그럼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은 되지만 거짓은행과 관련은 안 돼요. 자, 여러분 확인 설명 의무 위반과 거짓은행에 여러분들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연결되는데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 잘못하면 뭐가 될 수도 있다? 거짓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거짓은행 그밖에 뭐 의뢰인 판단을 그르치겠다. 자, 이때 거짓은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 거래상 중요사항이란 뭐라 그랬었어요? 자, 어떤 권리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가격도 거래상 중요사항에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판례 보면 이런 판례가 있었죠. 매도 의뢰인과 짜고 가격을 높이 받아서 그 차익을 어떻게 하는 거? 편차는 행위. 자, 매도 은행과 짜고 가격을 높여받아가지고 차익을 편차하는 행위, 이것도 뭐가 된다? 거짓은행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판례서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거짓말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죠. 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데도 이거 당신이 현금화할 수 없죠. 개발제한구역이 흔히들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흔히들 그린벨트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데도 당신이 이거 사면 금방 퇴파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샀더만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이것도 거짓은행에 해당합니다. 특히 거짓은행 관련된 부분에서 자주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바로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매도 은행과 짜고 가격을 높여받아서 차액을 편차하는 행위, 이것도 뭐 된다? 거짓은행에 해당된다. 제가 사례는 저번에 다 예시를 해드렸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년 이하 징역 떨쳐놓을금.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먼저 매무수 거래했어요. 매 뭐라 그랬어요? 중개대상 매며 무등록업자 알면서 의뢰받을 명용 수 보수 초과수수 거짓은행. 자,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떨쳐놓을금 뭐죠? 증직상투. 자, 다시 한번 연습. 증 뭐예요?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자 이렇게 됐죠. 자, 증서.
증서와 관련된 부분, 부동산 분양 임대, 자,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 증서. 대표적인 게 뭐라 했었어요? 네, 청약통장이라고 그랬죠? 입주자 저축증서라고 그랬죠? 그 외에도 주택법상에 보면 뭐 주택상환사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온 건 딱 하나. 청약통장 얘기가 시험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입주자 저축증서, 여기다 중개를 해주거나 아니면 또 뭐를, 그거에 대해서 매매를 어분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뭐예요? 분양권. 분양권은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상가 분양 계약서. 상가 분양 계약서. 자, 상가를 분양할 때 쓰려는 상가 분양 계약서는 뭐가 된다? 증서에 해당된다,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상가 분양할 때 쓰려는 상가 분양 계약서는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두 가지 판례입니다. 자, 분양권. 분양 계약 체결된 분양권. 그 다음에 또 상가 분양 계약서. 이거는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기 다 있습니다. USB에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있어요. 뭐 별도 쓸 필요 없이 순서를 따라가면서 한번 같이 보세요. 칠판만 보지 마시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와 뭐가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분양권과 그다음 상가 분양 계약서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자, 도정법상 입주권,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관리처분 인가는 입주권 있죠. 요거는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같이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거래 쌍방대리. 이 누구와 직접거래하는 거 금지한다 그랬어요? 누구와 직접거래하는 거? 중개 의뢰인과. 자,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하는 거 금지하고 거래 당사자 쌍방대리하는 거 금지한다 그랬죠. 직접거래 쌍방대리. 자, 그러면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한 것을 금지한다. 의뢰인이 가지고 온 물건을 만약에 내가 직접 사거나 아니면 또 임대차거나 이런 건 다 직접거래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이런 판례 있습니다. 요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대여받은 자가 의뢰를 받은 것을 임대차 계약 체결했습니다.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의뢰인과 이거는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례. 기억하시나요? 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갑이. 자, 이게 이제 등록한 자고, 얘가 뭐다? 대여받은 자입니다. 대여받은 자예요. 자, 그걸 얘가 대여받았죠? 대여받아서, 지금 얘는 집에 가서 애 보고 있고, 얘는 뭐가 된다? 지금 사무실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얘가 의뢰인 A로부터 임대차 의뢰받습니다. 임대차 의뢰받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임대차 계약 체결하자. 얘네들끼리 어떻게 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자, 이 갑명의의 계약서와 갑명의의 확인설명서를 쓴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지금? 의리. 자, 의리. 지금 대여받은 사람이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얘가 갑이 개업공개사 거죠? 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다 써가지고 주면서 지네들끼리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가짜로 밝혀집니다. 가짜로 밝혀서 계약금 횡령하고 얘 튀어버린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자, A가 딱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누구 명의로도 써져 있어요? 갑 명의로 써져 있죠? 그래서 갑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들어갑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가는데, 자, 이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나왔다. 이건 왜? 이거 을과 A가 직접 거래한 거죠. 직접 거래에 불과하지 중개인은 아니다. 시험 문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 이런 직접 거래는 누구와 거래한다면? 이런 의뢰인과 거래한다면. 이때 이 을은 누구예요, 지금? 을은 개업공개사 등에서 보면 중개보조원이죠. 따지고 보면 얘 양수받은 자지만 중개보조원이 되죠. 결국은 얘는 이 금지행위에 걸리는 거죠. 그러나 이 A 입장에서는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자, 이 업무보증 갖고 배상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못 받아요. 중개행위여야지만 업무보증에서 배상받죠. 그런데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업무보증에서 배상을 못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을은, 을이죠. 을은 이 직접 거래에 걸려버린 거예요. 을은, 자, 이 판례는 A에 관련된 판례 나왔지만 얘는 직접 거래로다가 일단 걸려버립니다. 자, 일단 중개인과 직접 거래한다. 자, 이때 보면, 자, 이렇게 의뢰받아가지고 자기 부인 명의로다가 중개줘요. 자, 의뢰인으로 의뢰받은 것을 부인한테 소개시켜줍니다. 이거 직접 거래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직접.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개업공개사를 걸쳐서 가지고 거래합니다. 이거 직접 거래 해당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의뢰받은 것을 자기 가족 명의로다가 연결시켜서 자기 가족에게 소개시켜 준 거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기업 경서를 통해서 거래한 거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죠. 누구와 거래한 것은 수임인, 즉 대리인 있죠. 대리인과 거래한 것은 뭐가 된다?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라는 판례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자, 양쪽 모두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죠. 그러나 뭐는 허용된다? 일방 대리는 금쟁이가 아니죠. 자, 일방 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라 뭐만 금쟁이다? 쌍방 대리만 금쟁이다. 자, 그리고 이런 직접 거래 쌍방 대리는 매매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교환 임대차까지 일단은 적용되는 겁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임대차까지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본인이 허락해도 어떻게 돼요? 위반되죠. 본인이 직접 거래 쌍방들이와 당사자와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허락한 거죠. 따지고 보면 이것도 당연히 일단 금지되고 위반된다. 자, 그 다음 투기조장행위. 투기조장행위는 자, 이 미등기 전매 중개와 그 다음에 전매 제한 등 중 두 가지죠. 자, 투기조장 부분에서 보면 관계범위를 위반한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조나. 자, 그 다음에 또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서 중개된 등 투기조장이 있었죠. 자, 특히 미등기 전매 중개 부분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나오는 건데요. 자, 이거 전매 차익이 안 났습니다. 전매 차익이 안 났어요. 이거 위반된다 안 된다? 예, 그래도 위반된다. 자, 내가 미등기 전매를 중개줬는데 전매 차익이 나지 않았다. 그래도 위반된다 그랬어요. 자, 미등기 전매 이거 중간생략 등기죠. 중간생략 등기는 형벌 어떻게 되죠? 자, 중간생략 등기는 일단 뭐죠? 중간생략 등기는 자, 이거는 뭐 지금 물어보면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뭐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예, 단속 규정이죠. 등기 효력은 있죠. 다만 어떤 지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가 무효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일단 무효가 되죠. 그 외에는 일단 효력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중간생략 등기는 어느 법에서 금지한다 그랬어요? 어느 법에서 금지한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이것이 금지된다 그랬죠. 그러나 등기 효력은 있지만 법에는 위반된다 그랬죠. 자, 이거 형벌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중간생략 등기하다 적발된 차는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됐죠. 형벌까지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라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등기 전매 중개라든가 전매 제한 등 중개 위반하면 3-가 되는 거예요. 투기조장이. 자, 전매 차익이 안 나도 위반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3-뭐 된다? 증직상투. 증 뭐죠? 증서, 중개매매,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투기조장은 미등기 전매 중개, 전매 제한 등을 중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까지 더 해야 되는데 그냥 갈 뻔했다. 자, 그러면 보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1-3- 뿐만 아니라 이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이걸 위반하면 일단 이 금쟁이를 자,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가 위반한다면 행정처분 자, 상대 등록 취소죠. 상대 등록처는 어디에 해당되고요? 업무정지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요, 소속 공인중개사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게 자격정지 부분이죠. 자격정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형벌뿐만 아니라 자,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어떻게 되고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처는 어디에 해당되고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위반하면 특히 상대 등록 취소는 이거 아마 제가 어디서 한 번씩 봤어요? 저번 주에 고용인 부분에서 한번 봤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 안 느껴지세요? 별로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네요.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상한 부분이 하나 느껴질 겁니다. 자,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1-3- 형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된다?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어떻게 된다? 예, 결격사에 해당되죠? 결격사에 해당되면 등록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취소되죠? 자, 보통 보면 이런 금쟁이하면요, 대부분 300만 원 이상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를 받긴 받았는데, 한 10만 원 더 받았다. 10만 원 더 받은 거 위반돼야 안 돼요?
중개보수를 더 받아서 초과해서 받았는데 10만 원 더 받았습니다. 위반 된다 안 된다? 선생님, 10,000원 더 받아도 위반돼요. 실제로 보면 몇십만 원 더 받은 것 같고 법정까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액수가 좀 적어서 300만 원 이하로 미만이죠.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있지만 대부분 이런 금지하면 300만 원 이상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 징역형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 절대등 취소. 어차피 벌금만 받고 나면 등록이 취소될 거를 왜 이렇게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상대 등록서 만들어 놨냐? 이거는, 자,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오래 걸리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 행정관청이 이거 발견했습니다. 그럼 행정관청에서 너 징역 가라, 벌금 물어라.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자, 등록관청이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면 법원에다가 고발 조치합니다. 고발 조치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여러분들이 저기 고발 조치하죠? 고발 조치하면 조사 들어가죠? 이것저것 다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1차 판결 나올 때까지 또 어느 정도 걸리면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6개월 동안 어떻게 돼요? 6개월 동안 형벌이 확정돼야지만 등록을 취소시키는 거죠. 자, 길게는 어디까지 걸릴 수 있어요? 대법원까지 가면 2년 동안 걸릴 수 있죠? 자, 그러면 형벌이 확정돼야지만 절대등록 취소가 됩니다. 결격사유가 돼가지고. 그러면 형벌 확정되기 전까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계속 이거 계속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여기까지를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근데 이거와 이거를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 오늘은 진도 요까지 나갑니다. 다음 주에는 뭐 하냐면, 업무보조 설정과, 손해배상 책임 부분 들어가고요. 다음 주는 아마 4주차죠? 다음 주가, 다음 주는 그 지도감독의 일부분까지 나갈 거예요. 아마 그 개업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전까지는 아마 나가야 될 겁니다. 나중에 복습할 때 그냥 참고하시라고 보고요. 자, 우선 이제 문제 풀어야죠. 다 풀어오셨죠?